예, 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장점 20가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상담사 2급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직업상담사는 1급과 2급이 있는데요. 2급의 경우에는 별도의 응시 자격이 없이 경력이나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해요. 1급과 2급 중에서 대부분 응시하는 것은 직업상담사 2급 시험으로 직업상담사로 근무하는데 2급이면 충분합니다. 2급 응시 자격은 누구나 응시 가능해요. 네. 두 번째, 직업상담사의 경우 직업 전문 상담 필요성의 증가로 공기업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상담사 업무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담 관련 업종이기에 여성 자격증으로서 메리트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일자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세 번째, 2~3개월만 마음먹고 공부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며 2차는 주관식 서술형 시험으로 진행되는데 1차와 2차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 공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하시게 되면 합격 가능합니다. 각 과목별 용어가 처음엔 생소하실 수 있더라도 취득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필기, 실기 합격률을 보시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50%의 합격률은 거의 전무합니다. 잠시 높여보시면요. 최근 3년간 합격률을 보시면 2019년도입니다. 1차 필기 응시자격 22,000명, 합격자 11,000명, 합격률 52.5%예요. 또 2018년도 1차 필기 23,000여 명요. 1차 필기 합격자 12,000여 명요. 1차 필기 합격률은 52.4%예요. 2017년도 조금 떨어집니다만 19,000명 응시에 합격자 9,000여 명의 합격률은 그래도 48.8%로 거의 50%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2차 실기 합격률을 한번 보면요. 2019년도에 15,000명 응시에 6,000여 명 합격하여 합격률은 44%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2차 합격률은요. 6,900명 응시에 3,300명 합격하여 48%요. 2017년도에는 5,200여 명 합격 응시하여 2,100명 합격자 받았네요. 합격률은 42%요. 이처럼 1, 2차 다 거의 5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술 자격증에 비해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요, 2020년도다 제가 통계를 잡아봤는데요. 2020년도 필기 1, 2회 통합으로 쳤는데요. 응시생은 9,265명, 합격자 수는 5,882명. 작년 1, 2회 통합 때 합격률은 63.5%가 되겠습니다. 1차 필기에요. 3회 7,000여 명이 응시하여 4,300명 합격하고 68.8%예요. 4회는 4,800명 응시하여 합격자 수 2,100명요. 합격률은 45.1%의 합격률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작년 2020년도에는 합격률이 60%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번째, 취업 정년기가 지난 여성분이 준비하시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정육아 문제로 직장 생활을 단절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육아나 내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동행면접,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추세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리하게 취업이 가능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의 취업지도실에 직업상담사를 채용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공무원시험, 일반행정, 고용노동, 직업상담직으로 응시할 경우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같은 점수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7급, 9급 공무원 국가직의 공무원시험 일부에 가산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고용노동직 일반행정 경우 직업상담사 2급 기준 7급은 3%, 9급은 5% 가산점을, 직업상담직 9급에서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면요.
직렬력, 행정직 고용노동, 가산 대상 자격증,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2급이요. 오른쪽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에서 5%, 9급은 5%, 7급은 4%, 1개의 자격증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직 직렬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2급, 9급 5%, 7급 3%로 역시 한 개의 자격증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7번째, 회식 등 집단의 압력에 크게 시달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장 회식은 생각이 외로 스트레스일 때가 많습니다. 퇴근 후 부부라 마셔라, 과장님, 팀장님 비위 맞춰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직종은 업무 시간 외에 회식이 크게 많지도 않고 대체로 술을 권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퇴근 후 조금은 정신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또한 술에 있어서 정말 자유롭죠. 네. 8번째, 경력 쌓이면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큽니다. 즉 경력이 있으면 경력자로서 취업에서 유리함을 인정받죠. 장기간 쉬다가도 기존의 취업, 입직이 가능합니다. 청년 취업, 여성 관련 취업, 다문화 관련 취업, 노인, 장애인, 은퇴 등 다양한 범위에서 직업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넓은 점이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째, 전업주부나 퇴직 후 남자에게 좋습니다. 경단으로 지내다가 자녀들이 커서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과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싶어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자격증으로 직업상담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와 고등학교 졸업자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기사, 산업기사급이 자격증이 많지가 않습니다. 10번째, 인터넷, 학점은행제, 유튜브, 국비지원 등 무료로 학습할 기회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대부분 유료 사이트인데 직업상담사는 인터넷 장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등을 검색해 보세요. 네. 11번째, 다른 직업에서 느끼는 어려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업 후 자칫 실효, 좌절, 무기력에 빠진 내담자가 구직 또는 취업에 성공했을 때 큰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네, 12번째, 강의 기회가 있습니다. 강의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해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업무 특성상 교육을 해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강의라는 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 대학의 취업지원관이 된다든지 전직 지원 전문가가 된다면 더 많은 강의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13번째, 자기개발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프리랜서, 성격이 가장 큰 직업이기에 언제나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죠.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심리검사 전문가 등 취득과 스펙을 키워 입직의 기회가 훨씬 더 넓어질 뿐 아니라 자기개발과 자기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14번째요. 일단 약간의 경력을 만들어 진입만 하면 일자리는 넘치고 넘쳐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직업상담사가 훨씬 많고요. 공공기관인 직업안정기관, 관할고용센터 자리, 취성패 사업소, HRD 훈련기관, 직업학교, 대학 취업지원관 등 다양하고 많습니다. 네, 15번째.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무실 근무입니다. 한 번씩 외근 출장이 있으나 복사기, 팩스기, 컴퓨터, 냉난방, 자기 책상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직업적 유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운 날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하지 않고 추운 날 벌벌 떨며 일하지 않으니 정말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일할 때 일하니 주말에 힐링도 가능합니다. 네, 16번째. 능동적인 직업입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꼭 공구시 출근, 18시 퇴근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규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좋고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강사를 하신다면 정규직으로도 강의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등 나에게 맞는 환경에서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네, 17번째. 창업하여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소개 사업소나 상담실 등을 개업하여 자기 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겠습니다.
실제 직업 소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계시지요. 18번째, 일단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대부분 의중임금만 낮추시면 구청 등 관공서 또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년퇴임이 없어서 노예도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는 평생직업 관련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19번째, 전문 직종으로 성취감과 희열을 느낍니다. 주어진 일만 처리하면 되는 크게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죠. 어느 날 제가 도와준 학생들이 대학에 취업했다고 한다거나 상담해준 사람이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거나 구직에 성공했다는 등등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이 아닐까요?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직업이겠지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직업, 정말 큰 희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20번째예요. 지속적으로 구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 상담사 역할과 그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죠. 다양한 정책만큼이나 진로 상담 분야의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가 전망을 보이는 직종, 직업 상담사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직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직업 상담사의 단점에 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